네, 안녕하세요. 언론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이건 역사적 대형 사고입니다.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이 곧 통일이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북한, 사실은 중국을 뜻하죠.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밀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3.1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곰곰이 씹어볼 그런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아마 역사적인 연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그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 3.1절이니까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3.1 운동은 미완이다. 자유통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미완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3.1 운동은 한반도 전체 사람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3.1 운동은 끝난 게 아니다. 두 번째, 3.1 정신은 죽창 복수 원한이 아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 한일 양국의 공생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세년 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사운동과 같이 이렇게 막 치욕, 분노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현대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일본은 인류 보편 가치의 파트너다. 넷째, 북한,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 일본 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 물론 중국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라고 쓰고 중국이라고 이해합니다. 다섯째, 자유, 인권이 통일이고 북녘 땅의 인류 보편 가치 실현이 통일이다. 앞에 이제 얘기한 거랑 같죠. 여섯째, 거덜난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멸의 주적이라 떠버리고 있다. 일곱째,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의 비즈니스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비즈니스이고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뭐 굉장히 잘 길지 않은 연설에서 굉장히 엄청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7개를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1 운동은 자유 통일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런 기념사적인 자리에서 한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죠. 이제 3.1 독립선언문은 죽창 복수 원한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 한일 두 나라의 공생 번영을 그렇게 기원한다. 간절하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미 독립운동서를 해석을 한 거예요. 뭐 그동안 제야에서 백모 같은 사람들이 깽깽거리면서 한 거랑은 스피커 볼륨의 그 스펙이 다르죠. 역시 대통령이 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양국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파트너가 된 지 오래다. 이미 그 같은 파트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중국을 뜻하죠. 이거를 막으려면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아주 진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말 쥐방울만도 못한, 이 정말 개똥만도 못한 이 거덜난 반인류 전체주의 체제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더러 제1적대국이며 불멸의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자유통일 비전을 얘기를 하죠. 자유와 인권이 통일이고 인류 보편 가치가 통일이다. 자유, 인권 통일, 보편 가치 통일, 체제 동화 통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리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인류 보편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일에서 나오는 효과가 인류 보편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류 보편이 이 통일을 도와줄 거다. 그런 기미가 있다.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도와줄 거다. 이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 길지 않은 3.1절 기념사인데 굉장히 함축적으로 정말 대형 폭탄과 같은 그러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만큼은 윤빠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계약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자유공화를 위한 이념, 깃발, 정치 철학의 기초를 놓았어요. 저는 요새 보수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또 우파란 말도 안 써요. 저는 자유공화파입니다. 예, Free Republic, 자유공화주의, 리퍼블리카니즘이에요. 여기서 보면 일단 통일을 아주 제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흡수 통일이냐, 무슨 통일이냐, 이국가 통일이냐, 국가연합 통일이냐, 국가연합이라는 건 아마도 10중 8구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북한에 이제 상당 수준의 그 자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체제가 동질화되는 것. 자유 인권 통일이고 체제 동화 통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 보편의 관점이죠. 통일이라는 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북녘 땅에까지 다 골고루 번져나가는 게 곧 통일이고, 따라서 이 통일은 인류 보편의 프로젝트이고, 이 통일을 이루려면 이거는 여러 아주 복잡한 그런 글로벌 차원의 군사지정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서방을 중심으로 한 인류 보편에 의한 협조가 있어야 통일이 일어나고, 또 통일이 된 자유통일 한반도는 인류 보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영과 평화와 이익과 영감을 제공하고 인류 보편을 모시는, 인류 보편을 섬기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인류 보편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중국은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라고 쓰고 중국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덜난 전체주의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뒷배다. 그리고 중국은 제압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통일을 얘기하는 순간. 중국이 그거에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체제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모식 표현으로 쓰면 일본을 한미동맹 쪽으로 당겨와야 한다. 일본과 한국, 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중국이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중국의 쐐기를 파괴해버려야 된다. 뭉개버려야 된다. 이 얘기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딱 저렇게 추워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정신을 제대로 이제 규정을 하죠. 3.1절 기념사니까. 3.1 기미 독립선언서는 죽창 복수 원한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번영과 독립이 일본의 이익이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걸친 비즈니스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유통일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짧은 연설인데 참 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업이 참 직업 중에 제일 험악한 아슬아슬하면서도 그 참 험악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한 2년 담금질을 제대로 받고 나더니 이제 윤 대통령이 정말 1급의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양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여성가족부 김행희 교육부 뭐 저기 뭐야 이주호 이런 자들 그 장관 지명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못해요. 근데 이런 큰 틀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지정학과 관련된 외교안보 통일과 경제를 풀면 거의 90%를 다 푸는 거예요, 문제를.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게 그 두 개가. 그래서 그런 기본 틀에서는 저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3.1절 기념사가 그 분수령인 것 같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설에서 우리가 이제 그 헌법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걸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영토적 통합성을 얘기를 합니다.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3조를 밀고 나가면 북한은 불법 교전단체예요. 불법 반국화 교전단체입니다. 게릴라 부대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3조를 밀고 가면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연설문에도 보면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두 용어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다. 통일은 인류보편 가치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흡수통일, 즉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옵션은 유지해 둔 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기타 등등에 의해서 체제 통일, 자유 인권 통일, 체제 동화 통일 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또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3조를 창조적으로 외연을 확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한국의 그 유엔군 사령부 일선이 있고 일본의 유엔군 사령부 리어 캠프가 있잖아요. 후방 기지가. 그 유엔군 사령부가 딱 뜨게 되면 서방 전체가 다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북한 지역을 접수 평정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그 합법적 통로가 되는 거죠. 유엔군 깃발을 이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힘이 빠졌을 때 그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그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야 되냐는 사실은 헌법 3조의 구절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의 그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또 뭐 말하자면 그 임시행정기구 같은 단계에서 자치를 한 10년 5년 겪고 난 다음에 북한 주민의 선택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기간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서로 간에 고민을 해보고 북한 주민이 자치를 겪어보고 남한 국민들이 그런 그 도전에 대해서 그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고 이 중간을 메꿔주는 그 조직이 유엔군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그 깃발이, 그 명분이, 그 문패가.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좌빨은 유엔군 사령부 없애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지금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면 없어져요. 유엔군 사령부는 이게 전쟁 상태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휴전은 전쟁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총을 안 쏘다 뿐이지 전쟁 상태의 휴전은.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고 북한은 정상국가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문재앙이가 그걸 그렇게 그 종전 체제로의 전환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죠.
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존경하는 좌빨, 존경하는 존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간첩스러운 존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3조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헌법 3조가 글자 고지곧대로 의미하는 영토적 통합성이라는 것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유, 인권, 통일, 체제 동화 통일, 인류 보편 통일이라는 지평을 열은 그런 연설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또 헌법 4조랑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헌법 4조는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통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쭉 행보를 보거나 또 그런 걸 보면 결국 이 소리예요. 제 언어로 규정을 하면 우리는 자유와 통일을 선택했다. 전쟁할지 평화 지킬지는 쟤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평화니까. 그런데 쟤들이 만약에 전쟁을 선택하면 아예 북진해서 접수 평정하고 자유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저 연설에 평화통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4조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평화통일이라는 게 무조건 평화가 아니다. 평화라는 건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스럽고 싶어도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 짝짝꿍 해가지고 미치광이 집 버리면 평화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미치광이 집 버리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을 먼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침공을 먼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도 이제 침공도 말하자면 핵미사일 대량으로 쏠 것 같은 징후 있으면 때려버려야지. 때린 김에 들어가야지. 그건 이제 침공이 아니죠. 대량 살상을 미리 방지한 김에 체제를 정리한 거지. 그게 왜 침공입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쥐가 있는데 부직갱이로 빡 쳤더니 대가리가 깨지고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저게 쥐가 숨을 깔딱깔딱거려. 아, 저거 불쌍하다. 안 죽여. 그러면 쥐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냥 벽돌로 내리쳐서 그냥 으깨 죽여야 돼. 제가 끈끈이 덫으로 쥐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무실 같은 데서. 그럼 또 우리 저기 젊은 친구들이 또 불쌍하다고 그걸 그냥 말아서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직원들한테. 여름 한낮인데 야 걔는 죽을 때 3일 4일을 고문당하는 거야. 그거 끝내줘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다시 집게로 끄집어내갖고 삽으로 때려 죽인 다음에 넣거든요. 이왕 팬 거 가서 북진 접수 평정해버려야죠.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전사의 자비예요. 당당한 자유시민의 자비가 그겁니다. 저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쟤들 처음에 흉악한 무기로 선빵할 게 겁나는 거지. 진짜 붙으면 하루거리거든. 하루아침 해장국거리죠. 압록강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은 간단하죠. 메시지. 라면 26억 개 풀고 쌀 260만 톤 풀면 끝나요. 북한 주민은.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이미 남쪽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헌법 4조도 윤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그러니까 자유, 인권 통일, 체제 동화 통일, 인류 보편 통일을 얘기하지 평화통일을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평화냐 아니냐는 쟤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는 평화고 우린 기본값이 평화로 돼 있고 그걸 평화냐 전쟁이냐는 꼴방에서 앉아가지고 진핑이하고 정은이나 정은이 내세운 북한 집단이 꼴방에서 앉아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걔들이 무슨 결정을 하던 간에 평화를 계속한다면 좋고 걔들이 만약에 전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해봐 임마. 해봐. 우리는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짧은 연설이지만 헌법 3조와 헌법 4조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해외 매체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한데 아주 재밌는 게 인도 거대 매체가 이걸 주목을 했어요. 이 유튜브 채널 중에 CRUX라는 채널이 있어요. 좀 뺐딱해요. 인도 거라 예를 들어서 우크라 전쟁에서 약간씩 뉘앙스가 이렇게 러시아 편을 들기도 하고 또
그 저기 어디죠? 저기 그 가자에서 이것도 또 약간씩 이스라엘 편을 저기 막 그 하마스 편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빼딱한 건 있는데 워낙 내용의 질이 좋아서 제가 즐겨 봅니다. 그런데 이 크락스라는 유튜브 채널의 이 지금 제목을 보세요. South Korea, Japan, Barry goes to counter Kim, China.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망령을 땅에 묻고 북한, 중국에 맞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이게 전체가 다 3.1 기념사 해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야, 그럼 뭐 유튜브 채널 하나 떠든 것 같고 백모 왜 그러냐? 이게 이 채널이 그냥 채널이 아니거든요. 인도 최대의 그 법인세 제일 많이 내는 기업가 집단이 릴라이언스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릴라이언스가 여러 개 기업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V18, TV18이라는 미디어 그룹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TV18이 이게 인도에 아주 그 먹어주는 그런 대중 매체예요. 어느 정도 급이냐면 미국의 CBC랑 손잡고 CNBC 제가 잘못 썼습니다. CNBC랑 손잡고 인도 안에서 그 저기 뭐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사업하고 미국의 워너 브라더스랑 손잡고 또 합작 벤처하고 영국의 디스커버리인가 이게 영국이죠. 거기랑도 합작 벤처하고 CNN과도 합작 벤처하고 파라마운트하고도 합작 벤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있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큰 집안인데 그 큰 집에서 하는 즉 TV18 그룹에서 하는 채널이 바로 크락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락스에는 아주 쟁쟁한 사람도 많이 출연해요. 인터뷰 해주는 사람으로 이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왜 이렇지? 우선 이러려면 약간 이제 되짚어서 인도란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그 아주 복잡한 업보를 가진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모택동 젊죠. 1949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 저기 뭐 6.25 때 참전 안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랑 죽고 못 살았어요 그때. 네루 유시민이가 그 좋아하는 네루 저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네루예요. 중화인민공화국 최초 수교국이 인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그 예를 들면 반서방 비동맹 운동을 주도를 했죠. 지금도 브릭스의 핵심이지만 이게 Non-Alignment Movement 비동맹 운동이란 게 이거죠. 예.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죽고 못 살고 그냥 다 짝짝꿍하고 다녔죠. 인도는 그걸 주도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복잡해요 내막이.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는 좌파 민족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 공산당도 굉장히 강하고, 예, 지금은 좀 약해졌을지 몰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주 빼딱하게 쓴 캐나다의 공산주의 그 기자가 쓴 게 있어요. 데이비드 컨더라고. 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 한국 전쟁 비사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관점에서 쓴 거죠. 나중에 세상이 이상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됐죠. 그게 이제 영어 책인데 너무 빼딱하니까 미국에서도 출간 안 해줘, 영국도 출간 안 해도 아무데도 출간 안 해주는데 인도에서 출간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은 인도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제가 미국서 보고 이게 출판사가 어디야 보고 나니까 인도더라고요. 예. 인도 굉장히 좀 정치가 좀 그래요. 예, 아주 난잡한 데가 있죠. 뭐 부패 빈부격차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거의 참, 예, 거의 무슨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인도가. 예. 그래서 인도의 이런 그 사회적 정치적 그 지도력의 그런 부족, 또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인도의 급속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이제 걸림돌로 꼽히죠. 예. 그리고 인도는 옛날엔 소련, 지금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죠. 그래서 인도의 주요 무기는 다 말하자면 소련제 아니면 러시아제입니다. 인도의 합작 기업 브라모스의 초음속 미사일. 예. 예, 브라모스라는 게 브라가 인도를 뜻하고 모스가 모스크바예요. 예, 인도 러시아 합작 기업이죠. 예. 예, 참 그렇습니다. 저런 걸 합작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정도니까 뭐 더 말할 그것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방공망은 S400입니다. 예.
예, 그 러시아에서 다 수입해서 깔았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 군사적인 그런 베이스는 전부 소련, 러시아랑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가 구매한 최신 전투기, 인도의 사실 공군의 최신 주력기인데 수호이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한숨이 퍽퍽 나오는 거예요. 인도 앞으로 한국 무기 엄청 살 겁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무기 사고 싶어도 러시아가 무기를 잘 못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많이 팔아야죠. 예, 절대 얼른 치고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인도는 재밌는 게 러시아 푸틴의 석유 동맹이죠. 네, 여기 이제 그 옆에 보이는 연두색 박스 이게 2022년, 2023년입니다. 전쟁 나고 나서 이 파란색이 오펙에서 사들인 석유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러시아에서 산 석유인데 이 빨간색의 비중이 급증하잖아요. 전쟁 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우크라 사람들의 피는 인도 사람들 손에 묻어 있는 겁니다. 모디 총리 손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국과는 또 반중 동맹을 해서 그 미국과 같이 그 합동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 분쟁 지역에서. 예.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막이 참 복잡한 나라죠.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돼? 그 업보가 그 1949년 뭐 이거 때 중공을 링큼 그 저걸로 인정을 하잖아요. 아마 그때는 티벳이 아직 그 중공의 정복이 안 당했을 때예요. 티벳이. 그런데 그냥 링큼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 나라입니다. 티벳이 나중에 정복당하죠. 좀 있다가 50년대. 네. 자, 업보가 복잡한 만큼 세상 돌아가는 판세 냄새 맡는 데는 개코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상류층의 그 사치스러움 혹은 그 상류층의 지적인 수준이라는 건 또 무지하게 높아요. 엄청난 지식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다 영어가 공용어 아니에요. 영국, 미국 이런 데서 다 말하자면 최신 정보를 다 습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판세 돌아가는 거 냄새는 개코로 맞죠. 또 인도가 일본은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무지하게 중시하는데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았단 말이야.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세상에 반일 투쟁을 기념하는 3.1절 연설에서 일본이 파트너라고 선언하고 일본이 군사 그 안보 협력의 주요 파트너라고 또 선언을 하고 통일이라는 건 자유와 인권이 북녘 땅에 퍼지는 게 통일이라고 선언을 하고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지금 반중의 승부처가 한미일 3국이고 이 한미일 3국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행보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건 제가 따로 다룰 텐데요. K무기 수출이 중국을 추월했다라고 인도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중국 추월했으면 4위거든요. 그 4위예요. 미국, 러시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는 5년으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5년으로 따지니까 잘 안 보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4위가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매체가. 예. 10년쯤 후에는 그러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러시아, 프랑스를 추월하고 세계 2위 갈 수 있습니다. 아마 2035년쯤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한미동맹에 참여해서 한미일 3국 체제가 되는 바람에 중국은 폭망했다. 이 냄새 맡은 거죠.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큰 그림에서 인도 몸값이 이제 뭐 이렇게 상종가는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 충돌 지점, 핵심 그 긴장이 일어나는 충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심 지점이 동북아시아인데 동북아시아에 딱 중국을 제대로 딱 이게 막아설 수 있는 한미일 삼각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도가 저기 중국 엉덩이를 뒤에서 쑤시냐 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인도는 뭐 중국으로부터 많이 뭐 중국과 그렇게 결합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몸값이 떨어진다. 이 계산도 하는 거지. 즉 중국은 미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뭐냐면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 박는 거, 그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인데 이게 우크라 전쟁으로 다 깨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우크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대만 위협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행패 이런 거랑 연결돼서 또 북한을 내세운 행패 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판세를 냄새를 맡은 거라고. 그러니까 인도 최대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거죠.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손을 잡고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로 나섰다. 제목을 그렇게 잡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3.1 기념사는 역사적 연설이다. 3.1 정신을 규정했고 3.1 운동이 아직도 미완의 운동이라 밝혔다. 3.1 운동이 오직 자유통일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선언했다. 자유통일이 현대 한국, 코리안 모더니티의 핵심 과제라는 진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 정신이 죽창, 복수, 원한이 아니라 한국, 일본 두 나라의 공생 번영을 간절히 기원했음을 조명했다. 나아가 한국, 일본 두 나라는 이미 인류 보편의 가치를 깊게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진실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 일본 사이의 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대만 위협과 우크라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국이 박으려 시도해온 쐐기는 철저히 망가지고 말았다. 일본은 대중 대립에서 뒤쪽으로 물러나 있기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반중 전선으로부터 피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북한, 중국의 도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중국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이 같은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띄워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 곧 통일이라고 선언했다. 인류 보편 가치가 곧 통일이라고 선언했다. 헌법 3조에 의한 흡수 통일의 외연을 넓혀 자유인권 통일의 지평, 체제동화 통일의 지평을 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자유통일이 인류 공통의 프로젝트이며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반도 자유통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사지정학 게임이라는 진실을 조명했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서방 전체, 나아가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가 한반도 자유통일에 협조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유공화 진영이 자신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3.1 기념사는 윤석열의 작품임과 동시에 자유공화 진영의 이념적 정체성을 더듬으며 분투해온 우리 자유시민 전체의 작품이다. 예, 참 3.1 이 기념사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좋은 연설이고요. 그동안 우리 자유시민들이 분투해온 그런 우리의 노력이, 또 우리 선배 세대의 노력이 이제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의 작품이기도 한 거죠.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다 자부심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